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어제는 비동기 실행에 대해서 배웠고요. 비동기 실행. 어제 async function에 대해 배웠고요. 자, 오늘은 통신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비동기식 통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비동기라는 말이 나오면 다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비동기. 어제는 이제, 자, 어제 거랑 오늘 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어제 거는, 어디 갔냐? 있다. 자, 요거죠, 그쵸? 어제 거는 비동기식 실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행. 자, 오늘은 비통신인데, 통신. 자, 우리가 이렇게 URL을 쓰면 통신을 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동기식 통신이라 부르고요. 동기식 통신. 실행이 아니고 통신. 자, 오늘 배워볼 거는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비동기식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디서 일어난다? 멀티스레드에서 일어나요. 멀티스레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발생하죠. 이벤트 루프. 자, 둘 중에 성능이 뭐가 더 좋냐 하면 이게 더 성능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컴퓨터한테 부담은 이게 더 적겠죠. 더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인 멀티스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 반복문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저희가 이렇게 while true로 해놓고 써놓으면 자, 이 친구를 멀티스레드로 이벤트 루프로 처리할 방법은 절대 없어요. 이 다음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고 이 친구에서 막힙니다. 자, 막히고 이벤트 루프에서 우리가 그 비동기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동기 함수를 썼어야 됐고요. 자, 비동기 함수에는 자, 어제 배워본 게 set interval이라는 친구랑 set timeout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set interval은 무한 반복문인데 주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있는 callback 함수를 그 주기마다 실행하는 거고, set timeout은 이 주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거를 한 번만 실행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 그냥 무한 반복문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다. 없다. 오직 그런 것들은 스레드,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통신과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 S20 자, S20에 보면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비동기식 통신을 하는 대표적인 객체의 이름이에요. 자, XML 그쵸? HTTP 자, 요 단어와 요 단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XML, HTTP, 리퀘스트. 자, 여러분들이 요걸 아시려면 통신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를 아시려면 그 다음에 통신할 때 데이터 구조 중에 XML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저한테 들었어요. 자, 들은 얘기 드리고요. 제대로 배워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수업하다가 제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영상 찍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제 위로 올라가면 자, 요런 얘기가 있어요. 자, 비동기식 통신과 XML HTTP 리퀘스트고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통신. 자, 통신이라는 것은 자, 네트워크 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네트워크 상. 자, 어떤 것이든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해요. 자,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다시 하자면,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자, 물리적이든 또는 무선이든 간에, 자, 전자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적 신호가, 어, 어떤 통로에 의해서 또는 이제 공기 중에 의해서, 자, 공기 중의 매질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닿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죠 전기선. 자, 우리 전기선으로, 자, 우리 집과, 자, 서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 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자, 서버라는 친구와, 자, 클라이언트라는 친구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자, 이게 우리 집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구글, 그죠? 구글, 네이버, 그죠?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있죠. 자, 전부 다 이제 컴퓨터고요. 자, 컴퓨터. 자, 이것도 컴퓨터고 이것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중에 서버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죠. 자,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그죠? 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요? 자, 지하에 이렇게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위에 이렇게 전선 위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깔려 있는 선 또는 무선으로 여기에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터넷이라 하죠. 인터넷.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통신이에요. 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 이 형태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우리 한반도가 있고, 자,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본이 있는데, 자, 여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이렇게 해저에다가 동축 케이블을 깔아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실제로 지하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여러분들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런 팻말을 볼 거예요. 어, 여기 인터넷 선 매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매설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땅을 팔 때 위험하다고 요 밑에 동축 케이블이 깔려 있으니까 땅 파는 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 같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하에서 많이 가 있고 또 시골에는 또 동축 케이블이 안 깔려 있어서 전선 그 위에 이런 전봇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전봇대에서 선을 이렇게 끌어오는 집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이 그래 시골이라 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이런 집들은 1기가 이상 안 올라가고 저는 500메가 받고 있거든요. 500메가 이상 못 받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동축 케이블 속도가 빠르더라.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인터넷이라는 것 안에서 통신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를 약속을 했어요. 약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화통신이라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문자라 부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통신에는 약속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통신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통신이 웹이에요. 자, 웹. 우리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 WWW 이렇게 부르는 웹. 자, 웹 통신이 가장 대표적인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메일이 있고요. 이메일도 통신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즐러 같이 파일 공유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 넷플릭스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자, 이 두 개가 통신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영상을 받을 때 영상 줄 거야 하고 10초 주고 또 기다렸다가 또 10초 주고 영상 10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래요. 스트리밍. 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냐? 자, 인터넷과 웹의 차이에 대해서 면접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인터넷이랑 웹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죠? 인터넷은 자, 물리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이고, 그죠? 통신망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통신의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가 있는 건데, 그 서비스들 중에 웹 서비스가 있는 거죠. 자, 웹 서비스는, 자, 어떤 걸로 꼭 하나요? 웹 서비스는 약속이 돼 있어. 어떤 걸로 꼭 하나요? 자, 이 컴퓨터에 브라우저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브라우저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이 웹 통신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인터넷이 깔려 있고, 자, 우리가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돼. 어플리케이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앱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서버 컴퓨터에서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 웹 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웹 서버 앱. 자, 웹 서버 앱. 이 웹 서버 앱이 설치가 돼 있어야 이 웹 서버 앱에서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 줄게. 이렇게 통신을 해요. 이게 통신입니다. 자, 서버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서버 앱이 깔려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는 브라우저 앱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보통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URL을 입력하면, URL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리소스는 뭐예요? 공유되는 자원. 자, 이 공유되는 자원의 주소를 입력하면 여기 있는 자원을 주고 요거죠. 화면에 렌더링 하죠. 자, 이때 이 리소스들이 대체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죠? HTML.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신을 무슨 통신이라 부르냐? HTTP 통신이라 불러요. 하이퍼 텍스트 HTML을 트랜스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통신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웹통신의 통신 규약은 뭐예요? 규약은 우리 법이에요. 법. 통신의 법. 규약은 HTTP예요. HTTP.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HTML을 요청하면 그것을 전송하는 것이 우리 웹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웹 서비스. 그래서 인터넷과 웹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리소스를 주세요. 그러면 그 리소스를 받아서 화면에 렌더링을 하죠. 이쁘게. 자, 이때 리소스를 주세요 하고 렌더링하는 요 형태의 통신을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통신을 하는데 동기가 되어 있어요. 자, 뭐가 동기가 되어 있냐? 자, 이거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자, 요 URL과 화면이 똑같아요. 자, 요 URL과 화면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통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URL과 이 화면이 자, 계속 동적으로 바뀌어서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비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언제 볼 수 있냐? 자, 언제 볼 수 있냐? 자, 유튜브로 가볼게요. 자, 유튜브.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이것은 유튜브에서 저한테 제공하는 리소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요걸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자, 스크롤을 내리면 리소스가 추가가 돼요. 자, 빨리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추가하고 있죠. 자, 제 밑으로 내리면 또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추가된 URL과 그 다음에 추가된 URL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계속 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URL로 치자면, 자, URL로 치자면, 자, 처음에, 자, 내가 네이버한테, 메인 페이지 주세요. 그러고 유튜브 서버에서 메인 페이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메인 페이지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때는 동기적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메인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메인 페이지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스크롤을 여기서 쭉 내렸더니 자, 여기 컨텐츠가 끝이 났어. 나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컨텐츠 소비를 다 했어. 자, 이때 자, 요 URL은 안 바뀌고 나 여기서 소비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페이지, 이 URL은 안 바뀌고 두 번째 페이지를 주세요 하고 페이지를 준 후에 자, 여기 밑에서 페이지를 그린 거예요. 또 내가 또 스크롤을 쭉 내렸더니 소비를 다 했어요. 끝에 도달한 거죠, 스크롤이.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나는 처음에 메인 페이지 하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메인 페이지만 있나요?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다 있나요? 다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식 통신의 페이지네이션은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화면에 자, 여기에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5번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뭐 넥스트나 프리뷰 좋죠? 자, 프리뷰나 여기 넥스트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게시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게시글들이 있어요. 자, 그냥 유튜브처럼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컨텐츠를 다 소비하고 나면, 자, 이건 내가 이제 1번 페이지를 달라고 한 거죠. 다 소비하고 나면, 자, 여기 다 소비했다는 건 뭐예요? 자, 이 내용까지 내가 다 봤다는 거야. 또는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2번 페이지를 눌러요. 자, 누르면, 자, 내가 서버에 가서 어떻게 해요? 2번 페이지 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내가 응답을 해서 이 1번 페이지 URL이 아니라, 자, 2번 페이지로 URL이 바뀌죠. 자, URL이 이 페이지를 주세요 라고 바뀌면서 화면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가 돼서 그죠? 추가가 돼서 여기에 1, 2, 3, 4, 5에서 2가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로 화면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이런 형식을 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자, 동기식 통신. 자, 기존에 있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바뀌죠. 자, 이때 자, 다른 페이지로 바뀔 때 URL이 바뀌죠. 자, URL과 화면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URL과 화면이 같다. URL은 하나인데 이 안에 페이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는 비동기. 이 화면에 URL이 하나인데 자, 하나고 페이지도 하나이면 동기식 통신이에요. 자, 조금 더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자, 회원가입을.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입력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이제 뭐 ABC라고 입력했어요. 자, 내가 여기서 가입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서버에 이제 가서 가입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가입하려고 데이터를 받아서 봤더니 ABC가 중복이 돼 있는 거야, 데이터베이스에. 자, 그럼 가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가입이 불가능해 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전환이 돼요. 가입 불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가 뚝 떠요. 자, 회원가입 페이지가 뚝 떠요. 또는
자, 어떻게 뜨냐? 자, 여기 회원가입이 불가니까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를 줘요. 그러면 여기가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돼 있겠죠? 새 페이지가 로딩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내창이 이렇게 떠요. 저 아이디를 체크하세요. 자, 요게 지금 동기적으로 통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회원가입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말지 해요? 저 안 하고 말죠. 현대 씨 와 있었네? 안 하고 말지 그러죠. 너무 짜증이 나요. 그죠? 자, 또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옛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 자, 내가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내가 A, B, C를 하면 여기다 중복 체크 버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서버에 가서 중복 체크를 하고, 자, 여기서 A, B, C가 중복되어 있니?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물어봐요. A, B, C가 있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가서, 자, 어떻게 하느냐? 새 창을 이렇게 띄워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뜨죠? ABC는 사용할 수, 이렇게 떴다고 칠게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요런 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팝업 창이라 불러요. 팝업. 근데 요 팝업으로 광고도 많고 공격도 많고 그래서 이 팝업 창에 그 여기서 경고창이 뜨죠. 이 페이지는 팝업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눌러야 되죠. 누르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그죠? 뜨고. 자, 요 창은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요 부모 창이고 자식 창이에요. 자, 이거를 페어런츠, 그냥 부모라고 했겠죠? 부모 창, 요거를 자식 창이라 그래서 자식 창에 있는 정보를 부모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한테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고 지울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동기식이에요. 자, 왜 동기예요? 지금 현재 새 페이지가 자식창에다가 이렇게 떴잖아요. 자식창에 뜨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화면 보면 어떻게 해요?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구닥다리다. 이렇게 후지네. 개발자들 뭐해?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신, 가장 좋은 것. 자, 제가 왜 자꾸 비동기를 좋다라고 얘기하냐? 이 지금 보여줄 비동기는 왜 나왔냐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뭐라면 UX고요. 그죠? 그 개선한다는 건 뭐예요?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동기식으로 통신하는 거는 다 뭐예요? 좀 불편하거나 구닥다리거나 사용하기 싫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보여주는 거는 개선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개선됐나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자, 여기서 중복 체크를 눌렀어요. A, B, C. 자, 그러면 자, 이 페이지랑 새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스크립트로, 자, 여기 중요해요. 스크립트로밖에 못해요. 자, 스크립트로, 자, 여기에 입력된 것이 갔는지 이 서버로 이렇게 통신을 해요. 자, 서버로 통신을 해요. 자, 자,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혹시 ABC가 있니? ABC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다라는 정보가 왔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다가 ABC는 중복되었어요.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 전환 없이 데이터 통신을 스크립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통신을 하는 URL이 존재하겠죠? ABC가 중복되었니? 자,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중복되었으면 중복되었다. 아니었으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비동기식이에요. 자, 아까 전이랑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페이지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전환되는 것보다 그냥 스크롤만 해서 계속 추가되는 이걸 우리가 무한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사용자
UX가 개선되었죠. 훨씬 더 편하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지, 그쵸? 요렇게 되니까 유튜브에 더 들어가고 싶죠. 또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이유가 뭐예요? 페이지를 전환 안 하고 계속 내리기만 하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리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개선이 돼서 중독되잖아요. 자, 그만큼 이 UX를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UX를 개선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UX, UI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UX, UI 또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으로 UX, UI를 개선할 수 있지만 자, 유저 경험을 개선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를 봤고요. 네이버 가입도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가입도 가서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누르고 자, 여기 지금 내가 중복 검사를 했을 때 새 창이 뜨거나 또는 이동하게 되면 그건 동기식이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자, ABC를 썼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건 유효성 검사니까 이건 중복 체크가 아니고 자, 제가 가입된 아이디로 해볼게요. 자, 이거 제가 가입된 아이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자마자 통신을 할 거예요. 자, 통신했다는 거는 자, 네트워크에 남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통신했다는 증거도 자, 여기 검사를 해서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자, 여기 새로 고쳐 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 새로 고치라는 뜻이에요. 자, 새로 고치면 자, 이게 처음에 화면에 불러온 리소스들이에요. 자, 처음에 자, 내가 여기서 통신을 하면 이게 추가가 됐다. 그러면 비동기식 통신을 한 거예요. 자, 여기다 내가 자, 존재하는 아이디를 쓰고 하면 지금 여기 통신을 했어요. 자, 통신. 자, 여기 통신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비동기식 통신을 해야 되니까. 자, 요런 주소로 자, 요런 주소로 지금 가서 중복 체크를 한 거예요. 할 때 보면 자, 제 아이디가 이렇게 넘어갔죠. 제 아이디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이 아이디가 혹시 네이버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아티스트 CKM86이 저장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도 배워야 되겠죠. 자,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있으니까 결과를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결과 보냈나 볼게요. 자, 어떻게 결과를 보냈나? 자, 보면 프리뷰 보면 자, 뭐라고 보냈어요? 절대 쓸 수 없어. 그죠? 절대 쓸 수 없어. 이렇게 보냈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자, 867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뭐지? 쓸 수 있네. 그죠? 자, 끝에만 이렇게 Y가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네이버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 이런 식의 데이터 통신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더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끝에 Y가 있으면, 오케이. 그죠? 끝에 N이면 오케이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의 통신을 하고 있고, 자, 그걸 이용해서 제가 아니라 네이버 개발자들이 이 밑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쵸?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는 안 뜨는군요. 그쵸? 사용할 수 있으면, 자, 여기 없는 걸 했을 때만 이렇게 뜨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면 안 뜨고, 쓸 수 없는 거면 뜨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문서를 좀 다시 볼게요. 자, 말로 듣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것과 글은 또 다르니까. 자, 통신이라는 건 뭐다? 네트워크 상, 인터넷 상에서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자, 머릿속에 그려야 되었죠?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데이터 주세요. 주는 거예요. 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선이 연결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세요 그러면 받고 주세요 하면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관계예요.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신은 주세요 하면 주고 끝나요. 주세요 하면 주고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전화 같은 통신을 소켓 통신이라 불러요. 연결성이 있는 통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연결성이 없는 통신이겠죠. 소켓 통신과 소켓 통신이 아닌 것. 그죠? HTTP 통신은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연결성이 있는 거는 전화처럼 계속 말하면 계속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주면 끝나죠. 자, 주면 끝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지금 보면 브라우저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응답해서 로그인을 해주는 것이 그죠? 통신의 방법인 거죠. 자, 넘어가서 자, 동기식이라는 것은 자, URL과 화면이 1대1인 거예요. 자, 내가 여기 보면 S20 XML HTTP 리퀘스트 HTML 주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화면을 그려지고 끝나는 것이고요. 자, 보면 비동기식 통신은 필요한 데이터만 일부 화면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자, 일부 화면으로. 자, 여기서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자, 요 URL은 안 바뀌고 갱신해서 가져오는 것. 자, 요런 것이 비동기식 통신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몇 개를 요청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개 요청을 할 수 있더라.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AJAX라 불러요. AJAX.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암기. 자, 근데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자, 여기서 A는 비동기, asynchronous,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고요. 자, 이때 요거는 and예요, 죠 and. 이건 별거 중요한 거 아닌 거죠. 자, AJAX고. 자, XML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네이버 회원가입할 때 NNNN 이렇게 보냈죠. 그죠? NNNNY 이렇게 보냈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 문자열이 아니라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통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비동기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XML을 통신하는 것을 AJAX라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비동기식 통신은 AJAX다. 자, AJAX. 자,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 요게 지금 AJAX라는 게 쓸 수 있는 객체가 있는데, 자, 객체가 패치라는 객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객체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AJAX 통신을 하는 객체가 패치고요. 패치. 자, 우리가 패치를 API라는 말을 붙여서 불러요. 자, API는 밑에다가 얘기할게요. 자,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냥 통신 규약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약속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AJAX 통신을 하는 객체인데 약속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규약대로만 하면 통신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갈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문자열. 자, 우리가 아까 봤던 NNN, Y 같이 그냥 문자열을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문자열.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동기식 통신처럼 그냥 XML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키울까요? 자, 지금 보면 div. 자, div 하고 이렇게 쓴 거는 HTML이죠. HTML.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 약속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확장 가능한. X는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HTML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XML의 영향을 받아서 규약을 만들어서 만든 언어가 HTML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유저라는 정보를 담을 건데 아이디는 1이고 네임은 키미야 하고 마크업을 한 거죠. 마크업.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초기 모델이에요. 굉장히 초기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처음에 등장한 모델이고요. 비교적 좀 무겁고 복잡한 경향이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면서 제이슨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이슨.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데이터적으로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아이디는 1이고요. 자, 아이디는 1이에요. 자, 네임은 킴이에요. 네임은 킴이에요. 자, 이거를 문자열로 이렇게 표기한 것이 제이슨이에요. 자, 우리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오브젝트의 리터럴 표기법이죠. 우리가 리터럴하게 표기할 때 어떻게 해요? A는 10, B는 20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자, 제이슨과 요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 자, 요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부에서 오브젝트를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방법이고, 자, 이 친구는 이거를 문자열 형태로 바꾼 거예요. 통신을 하려고. 자, 그래서 문자열 형태로 바꾸려면 약속이 있는데 키값은 꼭 문자열인 쌍따옴표를 써야 돼요. 보면 자, 여기에 쌍따옴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데이터 통신을 위한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표기니까 자, 여기에는 not a number 이런 건 못 써요.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고유 데이터 타입이라서 또는 이제 undefined 자, 이런 것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도 못 써요. 자,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고유 함수기도 하고, 자, 이 친구를 내가 데이터 정성으로 우리 해지시 컴퓨터에 보내서, 자, 이 친구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해킹이 된다. 자, 여기 해킹하는 코드가 있으면, 내가 뭐 비밀번호를 빼오겠어. 그러면 여기 통신이 있으면 해지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빼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요거는 표기법이고요. 오브젝트를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이슨이라 불러요. 자, 누구한테서 파생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 사실상 지금 현재 밑에 보이는 CSV와 함께 항상 1등을 다뤄요. 이 친구는 나와서 이 XML 이후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 친구는 항상 1등이에요. 자, 볼게요. 자, 내가 XML을 쓰려면 죄송해요. id를 쓰면 꼭 id를 닫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제이슨은 id를 쓰면 뒤에 닫나요, 안 닫나요? 안 닫죠. 그냥 쉼표로 이렇게 해요. 자, 이 친구는 열고 닫아야 되지만 이 친구는 열고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 돔 탐색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 친구를 찾아와야 돼요. 이 친구를 예를 들어 뭐 쿼리 셀렉터 이런 것처럼 자, 여기 유저라는 친구를 돔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XML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돔 트리로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유저 안에 아이디가 있고 네임이 있고 자, 여기에 1이 있고 킴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1을 찾으려면 유저를 돔 탐색을 한 후에 1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찾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우리 쿼리 셀렉터 생각하면 돼요. 자, 쿼리 셀렉터 귀찮죠? 자, 근데 자, 이 친구는 쉬워요. 내가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유저라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id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죠. 이게 돔 탐색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이 친구는 호환성도 높을 뿐더러 바로 객체로 바뀔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라고 했죠? 객체를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것을 그냥 문자열로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바로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객체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이 호환성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탐색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아직도 XML을 많이 써요.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뭐냐? 이 친구들이 다 객체 취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id나 클래스나 자, 이런 속성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속성.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열고 닫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구조가 깨질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깨질 일이. 자, 깨진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 자, 내가 1이라고 써야 되는데 1 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지금 열고 닫혀야 되나? 열고 닫혀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문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아이디를 열고 끝에 닫는 부분에서 나 아이디가 닫는 거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있어도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위험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하고 큰 따옴표하고 닫았어요. 그러면 이 문서가 전체적으로 깨져버려요. 전체가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안 닫혔거든요. 어느 순간 어디서 안 닫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취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이슨을 파싱할 때는 꼭 제이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변환하는 것을 권장해요. 예를 들어 내가 방금처럼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백틱을 이렇게 써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취급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탈출시켜서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이 친구가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문서적으로는 이 친구가 더 단단하고 이 친구는 좀 취약하고 이런 특징이 있지만 이건 뭐예요? 그 취약한 것을 상쇄할 정도로 이 구조적으로 가볍다. 가볍다. 이 친구는 무겁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탐색이 쉽고 탐색이 어렵다. 그래서 이 친구가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자, 간단하게 보자면 아이고. 자, 이거 뭘로 보여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자, 요 밑에 거 이렇게 볼게요. 자, 뭘로 보이나요? 테이블. 그렇죠? 요즘 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인 거죠. 이렇게 테이블이에요. 자, 우리가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는 이 테이블을 전송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테이블 데이터를. 자,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를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전송하고 있죠. 엑셀보다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훨씬 가볍기 때문이죠. 요게 뭐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거가 되겠죠. 엑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은 다 제거가 될 거예요. 대신에 테이블 정보는 전송하기 아주 가볍죠.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이제 요즘 대세인 이유는 요즘 빅데이터 시대죠. 빅데이터는 어때요? 다 테이블로 된 데이터가 제일 데이터적으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전송을 할 때 빅데이터로 테이블을 많이 전송하기 때문에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요즘은 많이 쓰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거는 파이썬 할 때 또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 자, 보면 이게 지금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형식에 대해 써져 있어요. 이미지인데 PNG다. 저 베이스 64라는 인코딩을 쓰고 있다. 베이스 64.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데이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 정보라는 건 뭐였어요? 이 픽셀이 있으면 자,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보라색, 그죠? 여기가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엑셀들마다. 자, 이게 이미지 정보예요. 자, 이미지들 중에 투명도가 이렇게 비어있는 친구가 있는 투명도가 있는 것이 PNG고요. 자, 투명도가 없는 것. 어퍼서티죠. 그쵸? 어퍼서티가 없는 것을 그냥 이제 우리가 JPEG이라고 부르는 거죠. JPG.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변환이 될 수 있어요. 자, 변환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 데이터는 우리가 폼 전송 때 한번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폼에서 서브밋으로 제출하면 자, 요런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유저네임은 킴, 패스워드는 아이디. 요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유저네임이고 요건 패스워드구나. 그리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요게 이렇게 전송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만 하고 쉴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냥 모든 데이터가 바이너리인 거예요. 자, 바이너리. 자, 대표적으로 오디오, 그렇죠? 대용량 파일,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데이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버퍼라는 걸로 어레이로 파일 뭐 예를 들어 7F 6 뭐 이런 식의 데이터겠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 따지면 010101 110000 이런 것들을 자, 1바이트 단위로 7 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겠죠. 자, 이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mp4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순수 이진 데이터 형태. 보통 대용량 파일,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바이너리 오브젝트 오브젝트에서 블럭 이렇게 불러요. 바이너리 오브젝트의 준말인 블럭.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뭘 배워봤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떤 걸 주고받냐를 배웠어요.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XML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제이슨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제이슨과 XML과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 HTML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제이슨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데이터 통신을 해볼 거고요. 자,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예시들 한번 볼 거예요. 자, 쉬었다 와서 자, 요거 한번 만들어도 보고 예시도 보고, 그 다음에 자, 쭉 내려보면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사이트도 자, 쉬었다가 올게요. 45분까지.